네, 이제는 미분에 대한 법칙들 몇 가지가 있는데, 미분은 저희가 좀 배웠죠. 미분에 대한 법칙들이 몇 개 있어요.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것들인데, 미분할 때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조금 소홀히 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배우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그 합, 그 다음에 차, 그런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곱의 법칙이 있고, 이제 몫의 법칙인데, 이제 곱의 법칙은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그런 형태고, 몫의 법칙은 이제 분모에 함수가 하나 있고, 위에도 이제 함수가 하나 있는 그런 형태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체인 룰이죠. 이제 연쇄의 법칙이 있는데,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왜 저렇게 할까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합의 법칙은 뭐 굉장히 간단한데 뭐 증명한다 그러면 좀 복잡합니다. 뭐냐면 어떤 함수가 합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이제 그 차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전체를 미분한다라고 했을 때는 각각을 미분한 결과를 더하거나 빼도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뭐 미분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요 x의 제곱 있는 그 단항식이죠. 단항에 대한 요 각각을 이제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데 x제곱을 미분하고 5x를 미분한 다음에 둘을 빼줘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앞에 있는 x제곱을 우리가 이제 f1x라고 하고 빼기 gx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y라고 한다 그러면은 y의 프라임이 f 프라임 x 마이너스 g 프라임 x가 된다. 이제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x의 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고 5x를 미분하면 5가 되니까 빼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차를 써서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복잡해지죠. 이제 그 곱의 법칙이 있는데 항상 정의는 되어 있고 이제 프로덕트 룰이라고 하는 건데 모두 미분 가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곱의 법칙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미분을 하게 되면 그래서 앞에 있는 함수를 그냥 써주고 뒤에 있는 거를 미분하고요. 또 반대로 앞에 있는 함수를 미분하고 뒤에 있는 함수를 곱해주는 그걸 더해줬다고 하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미분에서의 이제 곱의 법칙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앞을 우리가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fx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뭐 gx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뭐 wx라고 해봅시다. 좀 독특하게 그러면은 아까 f'x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앞에 거 그냥 써주고 앞에 있는 함수를 저희가 그냥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서 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함수를 미분하고 뒤에 있는 함수를 그냥 써주고 이런 식으로 미분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그대로 하는 거죠. 이제 앞에 있는 거 해주고 앞에 있는 거 해줘서 뒤에 있는 거 미분하고 앞에 미분하고 뒤에 있는 거 한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몫의 법칙이죠. 몫의 법칙은 그 fx랑 gx가 모두 미분이 가능한데 분자의 도함수의 분모를 이제 분모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이제 분모를 제곱시켜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dxd가 되고 형태를 좀 본다고 하면은 gx에다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있어요. 증명하면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꼴이에요. 이걸 미분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위에 있는 곱하기에 되어 있는 미분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까처럼 한번 앞에 거 써주고 뒤에 미분한 다음에 이제 더해주면 되지 않냐 하는데 특이하게도 위에랑 되게 비슷하긴 한데 희한하게도 순서가 좀 달리 있어요. 굉장히 순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순서가 특이합니다. 이거는 앞에 있는 함수를 먼저 미분을 하고요. 앞에 내용이랑은 다르죠. 조금 다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죠.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f 곱하기 g를 미분해봐라. 근데 이제 f g 프라임 플러스
f 프라임 g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f 프라임 g 플러스 f g 프라임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더하기니까 서로 교환의 법칙이 되는데 요 위에 있는 내용이 원래 항상 우리가 정의처럼 알려져 있는데 요 밑에 있는 내용으로 외워두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만 부호를 바꿔서 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한데 그렇지는 않아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 f 프라임 g 빼기 그 다음에 f g 프라임 이렇게 외우는 게 이제 맞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먼저 f를 미분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빼기가 있기 때문에 이 순서는 굉장히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빼기가 있기 때문에 f 프라임 그러니까 분모에 있는 걸 먼저 미분한 다음에 분자에 있는 걸 먼저 미분하고 분모 거를 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금방 할 수 있겠죠. f 프라임 x를 해봐라. 그럼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x의 제곱 플러스 1이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걸 먼저 미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4x 플러스 3에다가 아래에 있는 분모에 있는 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곱해주고 그리고 나서 아래에 있는 거를 미분하는 거죠. 그러면은 2x가 되겠네요. 그냥. 그래서 이제 정리를 쭉 저희가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내림차선으로 위에를 내리면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나왔습니다. 연쇄 법칙, 체인룰이다. 뭐 때문에 이걸 하느냐? 합성함수 때문에. 합성함수 때문에 이런 미분법을 우리가 씁니다. 잘 보게 되면 이제 x에서 출발을 하는데 x가 f라고 하는 함수를 겪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g라는 함수를 겪습니다. 그러니까 x가 y에 대응되는 어떤 함수 이름이 f예요. 그러면 y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시죠? 공변역 치역인데 치역에 있는 값들이 다 다시 이제 입력이 돼서 g에 있는 그 함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z에 있는 원소들하고 x에 있는 원소들이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다 이제 관계를 우리가 다 맺을 수 있겠죠. 함수의 관계를 맺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합성함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현을 할 때는 g.f라고 합니다. 먼저 그 우리가 겪은 함수를 뒤쪽에다 써주고요. 그다음에 도트라고 이제 동그라미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했던 이렇게 써주는 거고요. 이 형태가 사실은 g에 다시 fx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결국에 어떤 z 값을 우리가 얻었다고 치면은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합성함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호는 말씀드린 대로 g.f로 사용을 합니다. 연쇄 법칙을 할 건데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하나가 1변수, 변수가 하나인 연쇄 법칙은 조금 수월합니다. 변수가 하나라서 좀 수월해요. 어떻게 할 거냐?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y에 대응을 하는데 f에다가 ux 값을 넣어서 이제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딱 보기에도 복잡해 보여요. 왜냐면은 그냥 하나하나 대응시켜서 뭔가를 이거 좀 잘못했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f가 아니고 다시 쓰면은 우리가 지금 요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g.f 아니 반대로 써야 되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y가 f.g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수는 하나예요. 다 x로 되어 있는 건 맞는데 다시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f의 g x로 되어 있을 텐데 이게 안에 함수 안에 또 함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보기가 싫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은 분해를 해요. 어떻게 분해할 거냐? 이 gx를 그냥 일단 대표 변수로다가 치환을 해요. 그래서 u, g, x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심플해져, 간단해져요. 요 그램이 여기 있는 는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요건 지우면 되겠네요. 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gx를 u로 놨잖아요. 오 간단하다. 변수에 대해서 이게 y가 나온 건가 봐. u라는 변수가 f를 타고 가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뭐 때문에 이런 체인룰이 나오냐면은 간결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대수적으로 풀이도 쉬워져요. 하지만 u가 x로 되어 있는 요 u는 gx라고 x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한 결과잖아요. 함수 값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u를 한 번에 저희가 미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미분을 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해볼게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저 함수 지금 x에 대해서 미분해봐. y 프라임 f 프라임 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y가 있는데 fu가 있어요. 이거 u에 대해서 미분해봐. 그러면 y 프라임은 f 프라임 u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u가 x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 y는 fu를 x에 대해서 미분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그냥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합성함수가 있는데 그 합성함수를 미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합성함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복잡스러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 그러면 계산상으로 조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치환을 한 겁니다. 따라가 보죠. y는 fu, 그 다음에 u는 gx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y를 x에 대해서 미분해봐. 그랬더니 y를 어떻게 x에서 미분합니까? u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놨냐면은 dy를 du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그냥 u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y는 u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y 프라임은 2u로 하면 돼. 왜? u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뭘로 치환할지를. 그래서 du에서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u를 x에 대한 함수로 해놨잖아요. 이거는 지금 u가 뭐 x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할 수 있죠, 바로.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서 하는 그 법칙을 우리가 체인룰이라고 하고 사실은 이렇게 지워는 지는데 지울 수는 없어요. 지울 수는 없고 내가 어떤 y를 미분을 하고자 하는데 그 y가 그 결과 우리가 x를 넣었을 때 대응하는 그 y의 값이 합성함수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거를 내가 조금 다른 형태로 미분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각각을 미분을 하게 되니까 이제 쉬워졌죠. f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죠. f 프라임 u u의 함수구나 그렇게 하고 이 u가 다시 x의 함수니까 한 번 더 미분을 해준 거죠. 뒤에다 곱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뒤에다 한 번 더 해주는 거다. 요 u가 gx였구나라고 우리 미리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f 프라임 하고 u 그 다음에 u를 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더 보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f라는 함수가 있는데 f라고 하는 함수를 일단 미분해요. 그 미분한 다음에 내가 gx를 그냥 대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gx를 한번 미분한 결과를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말이 길어졌는데 이 긴 말을 이제 한번 우리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잘못됐나요? 이게 y는 여기는 잘 되어 있는데 3x의 제곱이고 여기 위가 제곱이죠. y는 3x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에요. 이런 거 좀 딱 보자마자도 좀 짜증 나잖아요. 왜냐면 이 x의 제곱이 있는 항이 있는데 거기다 또 제곱을 하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했던 체인룰을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체인인지 알겠죠?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또 제곱해서 하는 함수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3x의 제곱 플러스 2를 u로 대입을 하는 거예요. u로. 치환. 그러니까 이게 간단해지죠. 이렇게 치환이 되니까 결과가 딱 나왔는데 y는 u의 제곱. 우와, 너무 쉬운 거지. 그래서 dx를 dy를 해봐라. 그랬더니 교수님 바로는 안 되는데요. u로 바뀌어서. 그래서 du 해서 dy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du는 알아서 dx로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2u가 됐고요. 간단해졌죠. 아주 대수적으로 쉽게 풀이가 됐어요. 그리고 뭐 대수에서 이제 미분적인 그런 대수를 말하는 건데 그 다음에 u를 내가 한번 요 위에 있는 것들을 이제 미분하게 되면 6x 플러스 2인데 2는 없어지니까 0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12ux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u 알잖아요. u 이거잖아요. u를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12에다가 u가 3x 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대입하면은 뭐 36 x의 제곱 플러스 24x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풀이가 된다는 거예요. 체인 룰을 이용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다변수예요. 변수가 많아. 이제 많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비슷한데 조금 그 여러 번, 몇 번 해줘야 되는 거죠. 아까처럼 하는 그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Z라는 게 기준이 되어 있어요. Z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F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F라는 함수에 변수가 두 개인 거예요. X랑 Y랑. 그걸 미분해라. 그러면은 한 번에 미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였냐면은 이 전체의 함수는 시간에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간 t가 얼마였을 때 z값이 나온 거야. 시간 t가 얼마였을 때 z값이 나왔는데 그 t에 관련돼서 t가 1일 때 x는 얼마고 t가 1일 때 y는 얼마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랑 y는 t의 함수예요. 그 x, y로 인해서 z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 뜻이 f라는 함수가 있는데 x랑 y랑이 결정이 돼야 그 다음에 z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z는 x의 제곱 플러스 y지. 이거 이룰 수 있잖아요. x가 1이고 y가 1이면 z는 2가 되는 거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 x들은 다 gt에 대해서 이제 다 또 y도 ht라고 하는 어떤 함수에 대해서 t의 함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쓴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에다가 gt 그 다음에 h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h가 조금 위치가 안 맞네. h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이걸 간단하게 우리가 치환해 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편미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변수가 있는데 하나를 그 기준으로 놓고 나머지는 상수를 보는 거니까 dt분의 dz를 하는 거예요. t에 대해서 t를 가지고 z를 t에 대해서 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앞부분은 라운드를 썼죠. 무슨 얘기면 편미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z를 x에 대해서 여기 지금 x, y가 되어 있는데 x를 기준으로 놓고 y는 상수로 놓고 보고 미분을 해라 z를. 그 다음에 그 x가 t의 함수니까 내가 뒤에다 곱해줄게. 앞서 한 거랑 비슷하죠. 라운드만 빼놓고는 그 편미분만 빼놓고는 마찬가지로 g에 대해서도 y로 미분을 해요. x를 상수로 놓고 보고 그 다음에 y는 t의 함수니까 t로 미분을 하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z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z를 우리 이제 z를 이제 x에 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x에 대해서 또 다시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z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다음에 이제 x를 해주고. 그러니까 이 라운드하고 d가 공존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또 더해줘야 됩니다. 뭐 그 예제는 아니고요. 이제 지금 예제는 우리 이제 그 앞서서 했던 예제 그를 같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그 연쇄 법칙, 변수가 하나잖아요. 변수가 하나 x밖에 없고 이제 y를 가져왔는데,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황당한 거예요. 세제곱이 나왔는데 저걸 어떻게 구하지? 저는 좀 빨리 구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거를 빨리 구하려면 이제 이 똑같은 걸 곱해주면은 이제 우리 처음에 했던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좀 테크닉이 필요하니까 보자마자 이제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근데 갑자기 문득 생각났어요. 교수님이 뭔가 함수가 있고 거기에 뭐 몇 제곱 되어 있으면 보기가 좀 이상해 보이니까 치환하라 그랬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 치환을 하는 거죠.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을 뭘로? u로 치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y는 u의 3승분의 1. 너무 쉬워진 거예요. u의 마이너스 3. 와, 나 이거 할 수 있어. u의 마이너스 3도 바로 미분할 수 있지. 그랬더니 이렇게 치환한 다음에는 dx를 dy로 한다 그러면 바로 안 되니까 du로다가 dy를 해주고
그 다음에 dx로 du를 해주면 되지 않겠나. 이제 생각난 게 있었죠. 요거는 쉽잖아요. 마이너스 3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3 나오면 돼요. 마이너스 3에다가 u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또 하나 더 빼주는 거죠. 요즘 곱하기입니다. 마이너스 3에다 마이너스 또 곱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따지면은 마이너스 3분의 u의 4승이 되는 거죠. 간단하네. 나중에 여기 있는 u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나오는 거.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지금은 이것만 한 겁니다. 예, 이거는 화살표로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해야 될 게 dx분의 du 해야 되는데 dx분의 du는 요거 하면 되잖아요. 여기 있는 식을 하면 되니까 dx분의 du인데 u는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미분하게 되면 4x 플러스 3 이거 그냥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 그냥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아까 쓴 대로 쓰면은 y가 y 프라임을 했는데 y 프라임이죠. x에 대해서 우리가 한 거니까 그랬더니 마이너스 3분의 u 제곱 u의 4제곱이었으니까 u 그냥 바로 대입하면은 3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 곱하기 여기 밑에 있는 거 가로 열고 4x 플러스 3 이렇게 주면 끝이잖아요. 여기 나왔죠. 답이 똑같이. 예, 너무너무 간단하게 우리가 합성함수를 풀 수 있는 거죠. 치환해주고 연쇄 법칙으로 나눠가지고 치환했으니까 치환한 대로 한번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래 미분하고자 하는 변수로 미분해주면 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